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서초문화재단의 조진영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요게 첼로라는 악기인데 첼로라는 악기를 가까이서 보거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랑은 많이 가까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첼로를 메고 다니면 어린 친구들이 와서 그게 뭐예요? 무슨 악기예요? 하고 묻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이 첼로라는 악기와 익숙하지 않구나 하고 짐작만 해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어머니가 첼로를 하셔서 뱃속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많이 들어왔던 악기가 이 첼로라는 악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악기보다도 가장 멋진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악기라고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들려주셨던 자장가처럼 들려주셨던 곡인데요. 선생님이 이 곡을 연주를 할 때는 편안한 아주 그 어렸을 때 느꼈던 푸근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주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졌나요? 그랬기를 바라고. 첼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푸근한 소리를 내어요. 여러 악기가 모여서 연주를 할 때도 첼로는 밑에 베이스를 받쳐주거나 남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악기인데요. 그렇지만 첼로가 꼭 편안하거나 남들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곡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빠른 곡도 연주를 할 수가 있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러면 이 악기, 첼로라는 악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피아노처럼 건반이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줄이 4개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이 까만 줄, 까만 판, 이거를 지판이라고 부르는데 손가락이 닿는 곳이라 지판이라고 부르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모양이 있지 않나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짐작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모습과 특히 여자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답니다. 여기가 머리, 여기가 가슴, 허리, 엉덩이 이렇게 평소 때는 이 모습 그대로 이 밑에가 없어요. 가지고 다닐 때는 밑에가 없어요. 이건 바이올린을 조금 크게 만들어 놓은 악기 같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같은 종류의 악기였어요. 그냥 다른 음역대를 연주를 하는. 근데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빼서 받침대를 밑으로 빼서 땅에다가 박아서 온 몸으로 이 악기를 고정을 하고 가슴에 악기를 대고 연주를 하는 거죠. 흡사 제일 처음에 악기를 잡는 법을 배울 때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꼭 끌어안듯이 안아서 팔을 펼친 모습, 이것이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는 마치 내 목소리가 내 배에서 울리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게 소리가 마침 나는 게 요 F홀이라고 하는 F 모양으로 생긴 이 구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배와 안으면 여러분들 배와 가깝겠죠. 이렇게 안을 수 있으려니까 어린 친구들은 몸집이 작으니 작은 첼로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쓰고 있는 첼로가 가장 큰 사이즈. 요게 작게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가장 작게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아주 귀여운 첼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체구의 친구도 얼마든지 첼로를 할 수가 있어요. 줄은 총 4개인데 굵기가 다 달라요. 가장 굵은 소리가 이렇게 낮은 소리를 내고 있고, 그 다음 그래서 가장 얇은 줄이 요게 라, 레, 솔, 도, 이렇게
치면은 도레미파솔 솔라시도레 레미파솔라 5도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줄은 지금 멀리서는 볼 수가 없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철사에다가 또 아주 얇은 철로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세한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음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레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조금만 높게 잡으면 같은 자리인데도 손가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정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첼로 하는 사람들은 늘 이 음정이 가장 큰 고민이고 연습거리랍니다.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악기지요. 연주 기법은 가끔은 튕겨서 연주를 할 때도 있고 보통은 이거 활, 영어로는 bow라고 하는데 정말 활 모양으로 생겼어요. 끝도 뾰족하고 가만히 보면은 직선 같지만 이렇게 살짝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걸로 여기 하얀 털, 이 털은 보통 말꼬리로 만든다라고 해요. 선생님도 활털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말꼬리로 만들고 여기에 찐득찐득한 송진을 발라서 말자를 시켜서 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첼로 안에 보면은 굉장한 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A선 소리, 여기서부터 이까지 반을 딱 자르면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까지 반을 또 자르면 또 한 옥타브가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까지 반을 자른 이 부분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저 위에서 났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내요. 이걸 이용해서 특히나 현대 쪽으로 오면은 많은 작곡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주곡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는 곡 중간에 이런 걸 넣어서 곡을 만들기도 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피아노랑 하면 훨씬 더 멋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건반도 없고 줄 위에 손가락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살짝 아주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소리 내는 게 예쁜 소리가 처음에는 잘 나지 않아서 피아노는 두드리면 그냥 예쁜 소리가 나던데 그렇지 않아요. 첼로는 처음 소리부터 굉장히 잘 다듬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들어왔던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첼로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는 열심히 정말로 노력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도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연습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다양한 연주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같은 곡도 연주를 다르게 하면 전혀 분위기가 다른 곡이 될 거예요. 멜로디 하나를 여러분께 연주를 해볼게요. 무슨 곡인지 알겠나요? 대부분 다 알 텐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아챘겠죠? 네, 타요입니다. 원래 곡은 이럴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느긋하게 연주를 하면 전혀 다른 곡 같지요. 아주 예쁜 노래곡 같이도 변할 수가 있고 아니면
경쾌한 동요같이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좀 발랄하게, 서정적으로, 그리고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그리고 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은 소리를 굉장히 다르게 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첼로는 가장 낮은 소리부터 아주 고음의 소리까지 정말로 음역대를 낮은 아저씨 목소리부터 높은 소리 지르는 고음의 여자의 목소리까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의 음역대와 가장 가깝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악기예요. 여러분들 동감하시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첼로라는 악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끼면서 첼로를 많이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기를 선생님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